자, 그 콘센트에다 누전 차단기를 달자는 아이디어를 냈더니 제품을 쏟아지 않는 남의 기술 이렇게 함부로 쓰지 마세요. 네. 이걸 갖다 여기다 다루면 제품 고장납니다. 불나거나. 우리 집에도 이거 두 개 설치하는데 뭐에서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원인을 찾다가 두 개 딱 빼고 이렇게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여기다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 다 이런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불이 막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모든 콘센트에 이게 좀 얇아요. 규격이. 이걸 전체를 두껍게 만들거나 구리줄을 구워서 보강하거나 최근에 5개 교체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부품도 이렇게 얇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옆으로 꽂을 수 있게 이렇게 제품을 밑면을 넓게 만들어서 물이 들어가죠. 옆으로 꽂을 수 있게 제품을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천장의 분기선을 이렇게 콘센트 방식으로 전기를 분기할 때가 있거든요. 2개, 3개. 그러면 이제 물은 안 들어가게 딱 방수 구조하면서 전선을 2개 까면 2줄 나오잖아요. 꽂기만 하면 착각하면서 꽂아지는 편리한 분기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똑같이 따라 하시는 거 아니죠. 여기다 그러고 배전기 달면 불나요. 참 어이없습니다만은 남의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모방해서 이렇게 멋대로 그냥 남의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 무단으로 사용하시다 보니까 여기다 달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따라 하시는 건가요? 네, 참 어이없습니다. 네, 여기다 달아면 제품이 고장 나고요. 여기는 220인데 여기도 동일하게 전선의 두께, 구리선의 두께가 그만큼 똑같이 두께야 되는데 이걸 꽂아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깨보니까 여기서 중국에서 만들었나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그대로 꼽아내서 그럼 이건 전선이 얇잖아요. 두껍다 해서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이거 현재 이거 콘센트 고장 잘 나거든요. 저도 최근에 5개를 갈았는데 이거 자체를 두껍게 만들거나 이것을 구리줄을 원가 때문이라면 구리줄을 구워서 이렇게 전선을 보강해야 됩니다. 전선이 얇으면 여기서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전기를 썼을 때 불나는 겁니다. 이게 콘센트 플러그도 똑같이 같이 만드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더 얇잖아요. 두껍게 구리줄을 구워주거나 두껍게 만들. 원가가 많이 들면 구리줄 구우셔도 돼요. 여기다가 배전 차단기, 배전기 달면 안 돼요. 불납니다. 두전 차단기를 다시 해야지. 이것도 남의 기술 이렇게 함부로 베끼다 보니까 기술 구조도 모르고 간단한 건데 참 어이없습니다. 옆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윗면을 넓혀가지고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한 콘센트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어디서 만드셨든 제 기술이 왜 이렇게 무단으로 잘 사용되는지 남의 기술을 캠페인성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제 기술이 어디선가는 수없이 나오는데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국가기관이 엄청 광고를 많이 해요. 서울시, 인천시 이렇게 어떤 지자체들도 플라스틱 창을 내기를 했어요. 카페에다 플라스틱 창을 앞에다 달아놓자고 이렇게 금은 보석상 같은 거 털어가잖아요. 유리창이 깨니까 그럼 플라스틱 창을 덧붙여 잘 안 깨지는 구조를 만들자. 했어요. 그때 플라스틱 창은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얇게 여러 겹으로 두껍게 해서 접합 기술을 들어가. 그 중에 접합 기술도 플라스틱을 접합할 때 나노 구조의 구멍을 이렇게 둬가지고 거기서 딱 접착을 시키는 이런 나노 구조의 어떤 그 회사별로 크게는 알아서 수없이 더 접합시키는 이 접합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이렇게 겉에 접합할 때 인조 가죽, 되게 천연 피혁 같은 거. 접합할 때 핸드백 모든 이렇게 접합 구조 인조 가죽 들어가는데 자동차 의자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혁띠 이런데 그 접합 기술에 들어가요. 그래서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접합하거나 고무를 이렇게 접합하거나 매끄러운 면에다가 홈을 좀 파가지고 이렇게 접합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는데 나노 구조 아니라도 괜찮아요.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 밑에다가 이렇게 수납 나노구조의 구멍을 떠서 이렇게 기판에다 부착할 때도 금속 그림 바르시잖아요. 그때도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고 펠리클 제조할 때도 이 기술을 사용해요. 서로 접합 기술을 들어갈 때 이 기술을 카본 소미도 이렇게 접합 기술 들어갈 때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3D 반도체 만들 때 위로 적층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 반도체 이렇게 판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쭉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유리소금 코팅제 사람 유리면 코팅제는 우유방수제를 넣어서 하면 절연 구조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열도 잘 전파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세전류를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그와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유리 거기 욕실형 그레이지용 실리콘이 있어요. 그걸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붙여주는 건데 펠리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착 구조로 들어가면서도 여기 약간 뭐랄까 절연 구조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와 같은 반도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 기술을 사용하실 때 유로 적층을 할 때 양옆으로 전극이 올라갈 때 거기다 원통형 이게 관안을 전기선이 관안을 통과하는 이런 동그랗든 네모나든 뭐가 됐든 통과해서 전파 다른 회로에 전파적인 간섭이 없이 쓰는 기술. 삼성에서 쓰시는데 원래 제가 이걸 어디서 썼었냐면은 그 광섬유 선을 일반적인 전기 어떤 그 통신선으로 할 때 그 제품이다 그러면 광섬유 선을 깔고 거기다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 통로에는 광섬유 선을 통해서 하면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면 전자기적인 것을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거울 방식으로 띄워주고 정보를 하면서 전자기적인 방식으로 읽고 쓰고 이게 저장한다는 거겠죠. 이런 방식을 두 개를 동원한다. 이것이 앞으로 광컴퓨터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옆에다가 전기적인 간섭, 이렇게 전선이 흐르는 구조를 언어포식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둬가지고 일정 전압만을 흐르게 하거나 배터리를 둬서 전력을 통제하는 거죠. 전력이 들쭉날쭉 하거든요. 하루에도. 그래서 이게 전파적인 간섭이 생기게 되는데 아니면 여기다가 차단막을 둬가지고 통로관이라든지 그래서 광섬유선이나 기타 단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자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기술은 산업상에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보다 일종의 전기를 차폐를 하는 거죠. 저게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기선 피복 안에 어떤 유리소금 코팅제, 세럼 유리막 코팅제 같은 것을 발라가지고 안팎으로 제조하시거나 광섬유선, 동축 케이블에도 그래 발라서 하시면 오랫동안 동축 케이블, 해적 케이블에도 이게 쓸 수 있고요. 부식에도 강합니다. 이 같은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광섬유선 안에 내축, 그러니까 그 기초선을 석영실로 기초선을 하시고 거기다 유리소금 코팅, 세럼 유리막 코팅제를 안팎으로 코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그 선을 타고 이렇게 빛이 흐르게 됩니다. 석영실을 기초로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합성섬유 나일론하고 합성섬유 나일론선을 비투갈 90%짜리 그걸 하시거나 아크릴하고 섞어가지고 그것을 광섬유선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술 구조도 제 기술입니다. 합성섬유 나일론하고 이렇게 모든 형태의 아크릴 제품을 만들었다. 상자다. 뭐가 됐든 그걸 아크릴 제품만 아니라 비투갈 90%짜리 합성섬유 나일론 또는 비투갈 90%까지 안 되더라도 빛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아크릴을 위에다 보강을 해서 아크릴이 깨지기 쉬운 약점을 보강하는 이런 부분을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합성섬유 나일론과 아크릴을 갖다 섞어가지고 이것을 제품 만드시면 빛은 잘 투과를 하면서 90%짜리 있어요. 비투갈 그거보다 좀 개선시켜주면 더 좋겠다. 그걸로 이제 아크릴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 물감하고 페인트, 그다음에 모든 그다음에 엔진 오일, 윤활유, 이런 오일 스테인 이런데 모든 형태의 그다음에 도금액에도 유리소금 코팅제, 세라믹 유리면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품 자체가 틀려지고요. 페인트 자체도 방청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수소관, 수소 탱크, 수소 이렇게 가스관 이런 거 만들 때도 제품 자체부터 수소 탱크에다가 유리소금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금속 자체를 제조할 때부터 제조합니다. 가스관 같은 데도 PVC관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PVC관도
잘 파손이 안 되고 이렇게 잘 흐르게 됩니다. 모든 금속과 만드실 때 이와 같은 기술 보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래 이렇게 자동차 철판, 철근 같은 거 만들 때도 유리석연 코팅제, 사람 유리면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부식이 잘 안 돼요.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철근과 철판 이렇게 기타 금속 만들 때도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안에다가 샘물을 붓기 전에 얇은 판을 하나 만들고 샘물을 기초적으로 부어주고 거기에다가 기존에 만든 판을 가로 세로 이렇게 기존에 만든 이렇게 뼈대를 넣어주는 거예요. 기존에 만든 제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이렇게 뼈대를 가로 세로가 됐든 X자가 됐든 뭐 뼈대를 넣어주면 굉장히 강화된 이런 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플라스틱 제조 또는 고무판 제조, 기타 다른 제조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철판 구조를 세 개를 겉으로 보면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은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샘물을 부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요, 탄력도가 좋아지는데요. 그와 같이 목적별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철판이나 어떤 철근, 기타 금속 구조에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동그랗거나 내면에 세모나고 수많은 알갱이 구조를 넣어주면은 이것이 탄성이 강해지는 이런 제품 만들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플라스틱 제조하거나 고무판, 고무 같은 거 제조할 때도 그렇게 쓸 수 있는데요. 합성 고무를 쓰실 때 천연 고무 못지않게 탄성을 주기 위해서는 그렇죠. 실제로 여러 겹, 한두 겹이든 세 겹이든 여러 겹의 형태를 하나의 제품으로 결합을 해서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지만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탄력도가 높아집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고무 액상을 붓기 전에 왜냐면 살짝 붓고 그 안에다가 탱탱볼처럼 기존에 만들어진 고무 알갱이들을 넣어주면 탱탱탱 거리면서 탄력도가 좋아집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 세로 이렇게 뼈대를 넣어줘 가지고 샘물을 붓기 전에 살짝 붓고 여기 뼈대를 넣고 이렇게 해서 또는 뭐 동그랗거나 뭐 이런 알갱이들을 집어넣어도 되죠.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고무가 탄력성이 높아지는데 천연 고무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에도 동일하게 이 제조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칼 제조할 때도 역시 기존에 샘물 붓고 거기다가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 세로 이렇게 어떻게 되든 뼈대를 넣어주는 구조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안에다가 동그랗거나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알갱이들을 넣어줘 가지고 그것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가루를 뿌리셔도 돼요. 가루를 뿌리시는 기존에 만들어진 금속으로 가루 뿌려줘 이것도 이렇게 자갈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가로 세로나 이렇게 뼈대를 넣어주고 이게 가루를 뿌려주는 이런 기술인데 금속 제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가루가 이제 살짝 덜 녹으면서 안에 샘물에 들어가더라도 덜 녹으면서 더 강하게 견고하게 그러니까 입자 구조를 크기별로 틀리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가루도 괜찮다. 안에서 견고하게 달라붙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이 칼 제조, 금속 제조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럼 고무도 그렇겠네요. 고무도 그렇고 플라스틱 그렇고 이와 같은 제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 제조나 고무 또는 플라스틱에 유리석연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품 자체가 틀려지는데요.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페인팅하는 이런 페인팅 구조에도 유리석연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으면 방수 방창이 잘 됩니다. 모든 자동차 부품, 선박 부품, 기계 부품, 항공기 부품, 모든 형태의 부품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와 같이 하시면 녹슬기 쉬운 곳에도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소 탱커, 모든 가스관 이런 데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제품을 갖다가 서로 다른 금속인데 하나의 판으로 만들고 싶다, 하나의 제품 만들고 싶다 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알루미늄이다, 스테인이다, 뭐 구리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텅스텐이다 그러면 그 균일하게 이것을 가루로 먼저 만들어요. 균일하게 가루로 만들어서 동일한 비율, 원하는 비율로 이것을 섞어줍니다. 섞어주고 그것을 용광로에서 녹입니다. 녹여갖고 하나의 제품으로 만듭니다. 판으로 만들든지 어떤 제품 만들 이와 같은 제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포스코가 됐든 현재 대철이 됐든 양과 같은 모든 제품을 이와 같이 사용하시면 제 기술 전 세계 어디서든 금속 제조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캠페인성